이 말 뛰는 거 한번 보십시오. 이거 27.4배 나옵니다. 이 한 근육에 운명을 거십시오. 아니 여기에서는 내 말이 없어. 경마팬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2016년 5월 28 토요 과천 제주 경마를 맞이합니다. 저희 방송 뭐 신참내기예요. 한 주 됐고 이제 2주차 돌입하는데 제 귀에는 재밌다는 얘기가 들려오는데 우리 윤위원 귀에는 들려오나요?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좀 구태의연한 그런 방송이 아니라 좀 재밌는 방송이다. 그래서 자주 보고 있다, 잘 보고 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지적질도 나오죠?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안경을 썼잖아 오늘. 아 그래서 안경 썼습니까? 그렇습니다. 약간 저한테는 어색하게 보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예. 화면상으로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예. 이게 안경 안 쓴 모습을 계속 보다가 쓴 거 보니까 저 보기 좋은 떡이 되기 위해서 예 좀. 눈이 크잖아요. 눈이 큰데 안경까지 써놓으면 아우. 외국에 간 적이 있어요 윤위원하고 제가. 근데 저는 일본인으로 봐요. 안 되는 일본어를 좀 썼어요 제가. 사요나라 스미마센 이러고. 일본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친구도 한국인으로 잘 안 봐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이건 이제 동양인 비하하는 거 있잖아요. 눈이 찢어졌다, 네. 작고 찢어졌다는데 이 친구는 이루니까. 동그랗게. 아 근데 왜 하필 동남아야? 필리핀 뭐 태국 이런 쪽으로 보더라고요. 얼굴 좀 출입 까무잡잡해가지고. 정지당해요.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 뭐 호프집에 들어가. 나는 들어가는데 이 친구 잡아. 진짜로. 동남아인처럼 그 나라 사람으로 보이는데. 보는 거지. 저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동남아 사람들은. 그쪽 시야 시선에는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진위원하고도 한번 같이 나가야 되는데 내가. 그럴까요? 한번 맞춰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베가스 어때요? 라스베가스를 한번 떠서. 라스베가스는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가까운 나라가 좋아하죠. 그래요. 방송 뭐 2주차인데 저희는 뭐 씩씩하게 저희 있는 그대로 표현하려고 애를 써요. 제가 마사회 방송도 진행을 해봤습니다만 칭찬 많이 받았거든요. 아나운서 톤에 뭐 이랬는데 사실 제가 예전에 꽤 오래된 얘기인데 리빙TV, 스카이TV 나갈 때도 방송에 적합한 인물이다. 근데 전 그게 듣기 싫었어요. 어느 정도 싫었냐면 제가 1990년도 후반에 이제 마방 출입을 할 때 그때 당시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기자라는 타이틀을 붙였거든요. 저는 그 당시에도 기자라는 타이틀이 싫었어요. 그래서 책자에 나갈 때도 기자는 빼달라. 그게 이제 저는 속으로 그랬죠. 난 정보원이다.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뭐 이런 마인드였거든요. 그래서 기자자 저는 안 쓴 지 굉장히 오래돼요. 근데 요 근래 분들은 기자를 아예 타이틀로 붙여서도 가는데, 뭐 소식을 알리는 그런 어떤 뭐 공익적인 그런 거 아니잖아요. 네. 정보원입니다. 자, 진위원을 이제 방송 중에 2주차 되면서 전 새로운 면을 많이 봐요. 아 어떤 면을 봅니까? 그러니까 몰랐을 때, 진위원 몰랐고 인사만 할 때는 네. 착하다는 느낌 이런 걸 많이 받았어요. 착합니다. 제가 착해요. 제가 착해요. 굉장히. 그래서 밥 한 번, 그 얘기는 뭐 이미 첫 방송 때 드렸죠. 밥 한 번 먹어야지 그랬는데, 방송 같이 하면서 진행하니까, 귀여워. 착하고 귀여운 거네 그럼 결국. 귀여워요. 매력이 아주 그냥 자꾸 빠져들어서, 예, 감사합니다. 지금 자리를 약간 그쪽으로 붙이고 싶어요. 네. 그럼 저 친구는 어떻게 되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어제 방송을 모니터링 해보니까, 지적질을 좀 하니까, 우리 윤위원이 얼굴이 흑빛이 되면서, 방송 아니었으면 한 대 칠 것 같은 기세로. 아닙니다. 저 어떻게 이제 뭐 정성 위원님을. 그리고 내가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오면서 차 몰고 이렇게 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지구상에 나의 비밀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당신이잖아요. 나지. 당신이 입만 열면 나 솔직히 사회에서 매장시킬 수도 있어. 아니 뭐 그 정도로 불법을 저지르신 분은 아니어서 상관없는데. 당신의 비밀도 내가 꽤 알아서 나도 그렇지. 뭐 던질 수 있어. 근데 우리가 그것까지는 안 가잖아. 안 가지 우리는. 안 가지만은 지적할 거 지적하는 거지 뭐. 뭐 저는 지적 받아들입니다. 네, 받아들여요. 기분 나쁘지 않아. 어제 애드립이었어요. 미리 생각한 거 아니라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진위원이 부산 경마 11 올렸는데 당신은 뭐 안 올렸더라고. 물론 나도 안 올렸지. 그때는 당신이 그런 걸 치고 나와야 돼. 너도 안 올렸잖아. 순간 내가 너무 당을 해가지고. 알겠어요. 오늘도 점차 나아지는 애드립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토요 경마. 뭐 특이점은 제가 봐선 그렇습니다. 돌아온 조인권.
그리고 돌아온 김정준도 있고. 근데 뭐 솔직히 김정준 레대로는 돌아왔다 그래서 뭐 대단하다 느낌은 없잖아요. 김철호 뭐 이런 친구들 등등. 네. 조인권이 이제 14조랑 계약을 했는데 자 조인권이 지금 파이팅이 어떤지 뭐 조기장에서 두드러진 모습이 보이나요? 제가 조인권을 느끼기에는 그다지 탁 뚜렷하게 튀는 맛은 없습니다. 꾸준함은 있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번 주에 두각을 나타낼 것 같아요. 곧장 뛸 것이다. 네, 맞습니다. 윤현 어떻게 봐요? 제가 이제 그 조인권 기수를 한 2주 전인가 3주 전부터 그 마방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인사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뭐 가천 경마장에서 손가락 안에 꼽아요. 조교 제일 많이 하는 친구로 열심히 하는 친구고 그리고 조인권 기수가 김철우 기수하고 또 굉장히 친하고 정말 뭐 형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친하고 그래서 금방 바로 적응할 것 같습니다. 기대주예요. 이제 과천에 뭐 부산은 용병바람 굉장히 심한데 과천도 사실상 뭐 새로운 그러니까 뭐랄까 중간 등급 친구가 갑자기 쑥 올라오는 것보다 글쎄요 용병들이 확 잡아먹는 케이스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조인권이라는 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승훈이가 내려가 버려서 그렇죠. 그 공백을 용병이 채우고 있었는데 조인권이 또 아도쳐버릴 수 있죠. 기대되는 친구고 이번 주부터 바로 두각을 나타낼 겁니다. 보통 군발이들은요 제대 전에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말년고참 때 이미 몸 다 만들고 다 와 있어요. 문세영이도 그랬거든. 자 조인권의 마필들도 특이점이 있으면 오늘 일요경마까지 조인권의 마필들은 특수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일경주 들어갑니다. 1200이에요. 국산 육군의 별정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일경주가 요 근래 그렇게 쉽게 편성되는 케이스는 없는데 이번 판때기는 두 분께 이걸 여쭤보고 가야겠어요. 뭐 이거 각자 의견이니까 5번 슈퍼로켓 인기 1위 갈 건 명확한 얘기인데 요거 어떻게 보시는지 두 분의 의견 듣고 가보죠. 윤희원 어떻게 봐요? 저는 5번 슈퍼로켓이 혈통적인 기대치가 상당히 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1억 1천만 원짜리 마필 지난번에 데뷔전에서는 앞에 가서 무너졌고 지난번에 따라가서 막판 살짝 왔는데 이번에는 첫 입상을 한번 타진해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유는요? 물론 조교 때는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경주에서는 요 마필이 이기는 마필들이 대거 포진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축 놓고 가진 않을 거다. 맞습니다. 윤희원은 축 놓고 가요? 저는 현장까지 고민을 해볼 예정인데 저는 배당형의 축을 한번 노리고 들어갈 예정입니다. 둘 다 오는 축으로 보지 않는 중이다. 저는 글쎄요 또 속도라도 문세영 놓고 치는 게 맞는 게 데뷔 전에 선행 가서 뒤가 약했거든. 그러니까 1000m 곧장 내리고 따라가요. 그러니까 말은 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신마승도 3전 이내에 5전 이내에 치르는 각각 마방들이 있어요. 만만디 마방들은 5전까지도 승부 안 걸 때가 있거든요. 혹은 마주가 제가 아는 어떤 특별한 마주 같은 경우는 7전까지 승부 안 봤습니다. 조교사들한테 승부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7전까지 숨기다가 8전째 때리는 케이스. 근데 다 들켰어 배당판에서. 그래가지고 먹어도 별로 못 먹은 케이스. 게다가 또 뭐가 있냐면 인기 1위에 붙어줘야 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 2위랑 붙어가지고 박치기가 들어간 케이스. 잔머리를 너무 굴렸죠. 3전에서 5전 요 근래는 뭐 부산 같은 경우는 좀 더 빠르고 과천도 전보다는 좀 더 빠른 승부 타임을 가져갑니다. 신마들 1억 1,700만 원짜리 데뷔전은 1200 끌어받고 그리고 1000m 대받고 이번에는 편성 골라 쓴 형국이고 그래서 저는 웬간하면 이번 판때기에선 먹고 들어간다 라고 보거든요. 셋 다 의견이 좀 다른데 5를 축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두 분이 어떤 마필들 보는지 또 보면 재밌겠는데 진이온 어떤 마필 보시는 거예요? 안쪽에 있는 1번 어게인 신화라는 녀석입니다. 임단기수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주행검사를 보시면 임단기수가 양쪽 마필에 낑겨가지고 가지를 못했어요. 초반에는 가지를 못했는데 중후반 놔주는데도 중속도 상당히 좋고 직선줄에서 채찍 한 번도 되지 않고 1분 4초 때 들어왔던 녀석입니다. 틀림없이 1분 2초 때, 1초 때도 끊을 수 있는 녀석이고 속구보 때 힘이 장난이 아닙니다. 1번 어게인 신이라는 녀석은 충분히 쌍대가리도 가능한 녀석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희원은요? 저는 배당 마필입니다. 열하나 킹플러키라는 녀석인데 임기현 기수도 부상에서 돌아왔습니다. 상당히 이번 주 조교장에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봤는데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굳이 뭐 복식을 엮지 않고 3복식만 엮어도 배당에 상당히 짭짤하실 거예요. 새벽훈련 때 변화도 뚜렷하게 왔고 2주간에 걸쳐서 해당주 관리사하고 임기환 기수하고 번갈아 조교를 했습니다. 상태 많이 좋아져 있기 때문에 열하나 킹플러키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꿈틀거리는 애들이니까 임난 같으면은 저희가 좀 일찍 주목을 했는데 전 게시판에 임난 좀 첫 주부터 굉장히 주목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뭐 33조에서도 태울 정도니까 그리고 일요일 공마까지 볼 때도 이 집에서 임난을 태우네. 그것도 능력 마피를 대상 나가는 마피를 태우지 않았어요? 네, 14조에서 강복 강복 70을 칠십에. 조기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정받는 거라. 사실 인도 그러면은 우리나라 주교사들이 볼 때 여러분들도 뭐 닦아놓고 얘기해서 동남아시아 어떤 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일할 때 가구 공장 이럴 때 좀 글쎄요 인간이니까 낮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수들이나 조교들 사회도 인도 이랬던 거지. 근데 이제 좀 괜찮아요. 그래요. 인기도 면에서는 아무래도 보여준 마필들이 인기권에 등극할 건데 2번 날쌘강호 그리고 10마 6번 7번은 글쎄요 6번 다이아탑 같은 경우가 싹수가 좀 있는데 8번 선요 그리고 직전에 취소됐었던 발주제야 됐죠. 8번 10번 마리 요런 요원들이 인기를 끌 거라 두 분 얘기해 주신 1번과 11번은 그 아랫바닥이라 사실 얘들이 구도상 5하고 엮이지만 않으면 일경주 때 뭐 헛소리 나게 배당 나고 오는 거죠. 다른 마필들 중에서 인기권에 있는 마필들 한번 분석을 약간만 더 해보고 싶은데 2번 그리고 8번 10번 기존에 그래도 3초 기록을 내줄 수 있는 애들 중에서 3마리 중에서 좀 더 낫다는 놈들 각각 한 마리씩 말씀해 주셨으면 해요. 저 먼저 가면 저는 8번 선요라고 봅니다. 이게 저는 이제 안 한 마필이 가장 무섭거든요. 해서 거기까지구나 하는 마필은 힌트가 나오는데 안 했을 때는 그 여백을 어떻게 채우느냐 타이밍 싸움이 되거든요. 8번 선요 같은 경우 39조 같은 경우에 하고 안 하고가 좀 극명한 마방이라 허재영 주교사 요거는 한번 문정균 선배한테 대봤다 한 번 더 이번에 갈 때 뭔가 변화 일으킬 놈으로 지목을 해드릴게요. 유니언은 어떻게 봐요? 저는 2번 날쌘강호입니다. 날쌘강호는 3월 12일 경주에 선행을 나가서 1200을 돌린 경험이 있고 지난번에는 선행을 나서질 못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판에 끈기가 꽤나 늘어나 있는 모습이었는데 요즘에 유송환 기수가 굉장히 힘들어요. 뭐 많이 입상하는 기수는 아닙니다만은 약간의 슬럼프의 느낌을 받는데 2주간에 걸쳐서 직접 조교를 담당을 하면서 상태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저는 2번 날쌘강호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진호는요? 저는 10번보다 다른 마필을 추천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 바깥의 마필? 네. 그럼 너무 그 일경주에 거론하는 마필이 많아서 본인의 예상에 때려 먹으세요 그냥. 아 그렇습니까? 때려 먹. 왜냐하면 좀 일치해야 일경주 팬들이 좀 좋아라 하실 것 같은데. 10번 마리는 뭐 그다지 저 눈에는 인상 깊진 않지만 그러면은 밋밋했습니다. 이렇게 여쭤볼게요. 좀 전에 언급한 선요와 날쌘강호 둘 중에 어느 게 낫나요? 저는 2번이 낫습니다. 날쌘강호 중에 낫다. 날쌘강호가 훨씬 어떤 전개도 확실히 유리하고 인기 뒷점에 그나마 앞선에서 레이스를 주도할 수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날쌘강호를 저 한 더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해하죠? 우리가 너무 많은 마필을 네, 언급해서 맞습니다. 우리가 헷갈려하니까.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일경주 내리고요. 뭐 응수타진 내지는 석살리는 경주니까 부담 없이 돈줄 들어가시고 행운을 누리시고 기분 좋게 이제 시작하시면 되겠어요. 이경주 갑니다. 1200의 국산 6분의 결정 레이스 12마리 판때기인데 이번 경주는 역시나 1경주하고 좀 동일한 패턴 아닌가라고 보는데 저는 8번 럭키아이 요거 뭐 인기 1위로 등극을 할 마필로 평가됩니다. 1200거리 내린 애들 1200에 뛰어봤던 애들 중에서는 3번 늘푸른 코코 혜선이가 뭐랄까 한계치 있는 마필들 끌어대서 좀 변화주는 게 아주 강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요봇과 즈베당 구도를 형성하는데 뭐 대단히 무서운 마필이 있는 판때기는 아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래도 뭐 하위군에서 국산 육군은 벗어나겠다고 꿈틀거리는 애들이 굉장히 질피해요. 한번 보자고요. 두 분의 의견 추천만 각각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윤현. 저는 안쪽에 3번 늘푸른 코코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늘푸른 코코를 에클러 휴머하고 엮어가지고 한번 배당으로 때렸다가 막판에 3차원 했는데 지난번보다 상태가 훨씬 좋습니다. 선행만은 한번 기가 살면 조교장에서도 그게 딱 보입니다. 그 보이는데 3번 늘푸른 코코는 요번에 지난번하고 비교해봤을 때 한 1.5배 이상 컨디션이 올라와 있는 만큼 저는 3번 늘푸른 코코는 좀 자신있게 추천드리겠습니다. 본인은 축 놓고 친다는 얘기예요? 네네. 알겠습니다. 진 의원은요? 외곽에는 12번 봉화돈이라는 녀석입니다. 조재력 기수가 최근 들어서 뭐 선이면 선은 뭐
추입이면 추입 너무나 잘 타고 있고 요 정도 마필 갖고는 충분히 끄집어낼 수 있는 마필입니다. 체구는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만 근성이 상당히 좋은 녀석 같습니다. 12번 봉화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체가 크진 않은데 저도 3월 12일 레이스에서 바닥칠 때 사실 저거는 말의 걸음이 저기까지는 아니다. 분명히 변화 있다는데 단거리에선 지금 두각을 보여요. 그것도 초반이 좋은 것도 아니라 따라가서 이제 힘이 차오르고 있는 과정으로 평가됩니다. 8번 럭키아이 이마필에 대한 평가를 각각 한번 들어볼까요? 저 같으면은 임교원이가 예전만큼 도끼를 보이지 못하고 있어요. 이 친구가 제가 봐서는 관리사 출신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데뷔할 때도 기수협회 반대도 꽤 있었고, 근데 뭐랄까 장돌뱅이의 기질이라 그래야 되나? 잘 버텼거든요. 여러분들 부산과 과천의 폭행 사건 중에서 과천의 폭행 사건에 해당하는 게 임기영 교수였잖아요. 물론 피해자인데, 그러니까 왜 맞았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승부에서는 밀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 거기서 밀렸으면 안 맞았어요. 그래서 럭키아이 같은 경우 본인이 직전 2차 입장을 해냈는데 이번엔 대가리 승부 갈 거라고 보여주거든요. 조교 내용이나 두 분의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8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정상 위원님하고 좀 반대인 게 8번 럭키아이는 저는 요번에 좀 불안하게 보고 있는 이유가 지난번 경주 뛰고 나서 8주간의 공백을 가지고 나옵니다. 공백이 생긴 게 골막염 때문인데 전반적으로 골막이라고 하면 말이 다리 쪽이 안 좋다라는 건데요. 요 럭키아이가 다리가 좋지가 않다 보니까 이번에 조교를 좀 전반적으로 세게 시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지난번보다 조교가 약해져 있기 때문에 좀 8번 럭키아이는 한번 사강경을 끼고 봐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이호는요?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저도 그 8번 럭키아이 같은 경우는 안쪽으로 기대는 습성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녀석입니다. 물론 임기용 기수가 그런 순치를 상당히 잘하는데 아무래도 요몬석은 색안경을 저도 끼워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자고요. 3번, 12번 뭐 제가 인기도 면에서 굉장히 유리할 것 같은데 8번 첫 방송에서 그 말씀 드렸어요. 네. 제가 외국 돈 모으는 게 취미다. 아 화폐. 달러 내지는 동남아시아도는 인도 돈 제가 있고요. 네네. 방글라데시도 있고 네. 싱가포르 다 있어요. 네. 태국하고 필리핀이 없네. 아 태국하고 필리핀. 태국 하면은 네. 바트. 바트 좋다. 필리핀 하면 페소. 네. 달러, 페소, 바트 예. 이런 거 저 좀 좋아해요. 요거 가만히 있어봐. 네 얘기 들어가는 겁니까 지금? 그렇죠. 지금 초반에 한번 붙자고요. 네. 복삼자로 어때? 300바트. 300바트. 현금으로 딱 외환은행 가서 돈 바꿔 와서 딱 오케이 알겠습니다. 대가리만 보는 겁니까? 이기면 되죠. 뭐 4착 5착에서 상관없고 이기만 하면 됩니까? 이기면 되지. 근데 이게 예를 들어 8이 1등, 네. 3이 2등, 네. 홍화동이 3등이라고 쳐요. 그럼 나는 내가 둘 다 이긴 거 아니야. 나는 둘 다한테 받는데 그러면 2등이 3등한테 받아야 되나? 아니죠. 어차피 주는 건 1등만 먹는 겁니다. 1등만 먹는 1등만 먹기로? 네. 오케이. 몰아주기? 몰아주기. 알겠습니다. 착수행한 게 없이 이기는 놈이 장땡이다. 네, 맞습니다. 바트로 받겠습니다. 300바트. 알겠습니다. 이경주 정리하겠습니다. 3경주 가죠. 자, 1000m 국산 육군의 별정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12마리 판이고 오전의 경주에서 1, 2경주는 제 초식이 좀 많이 들어가는 건데 두 분은 이제 불안하게 보는 인기 마필들이 있던 거죠. 세영이 마필 그리고 앞전에 임견 마필. 이번 경주는 사실 축을 뭘 잡아도 되는 판이다. 그리고 우리 예상가들이 많이 쓰는 얘기인데 그 원조가 있거든요. 뭐가 와도 말이 된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고요. 제가 썼던 원조 우리 유니언 알지 모르겠는데 내가 진짜 그건 원조거든. 어떤 거? 명만은 하루아침에 죽지 않는다. 아 맞아. 내가 원조예요. 그 원조예요. 그 다음에 쓰는 친구들 여러 봤어. 근데 왜 그 표현을 썼냐면 대견이 은퇴 전에 신세대를 이깁니다. 맞아. 비주로의 강태현이 타고 강태현이 우리 동료가 됐어요. 그때 당시 강태현 기수에게 지금 예상갑니다. 그냥 물어봤어요. 어떻게 탔느냐? 제가 한 게 없어요. 그러더라고. 3, 4코너 되니까 제갈 물고 지가 알아서 넘어가더라. 그래서 신세대를 정말 뭐랄까 신세대한테 아픔이 많았던 대견인데 복수전을 은퇴 전에 하죠. 그때 이제 제가 맞춰 먹었거든. 추천할 때 이제 게시판 예상에서 남들은 다 신세대 보는 거 아니야. 지금까지 신세대가 셌으니까. 그래서 대결을 표현할 때 뭘로 해야 여러분들이 임팩트가 있을까 해서 명마가 그렇게 하루아침에 마태에 안 간다 이 표현 썼거든요. 근데 이번 경주는 뭐가 와도 말이 된다. 제가 원조는 아닙니다. 그런 아주 복잡한 판때기인데 두 분의 추천마가 같아요. 한번
저도 올라탈 수 있을지 진위원의 추천은 어떤 마필입니까? 그 추천마가 6번 드림시트를 추천했습니까? 네네. 그럼 저는 4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6으로 미세요. 우리 팬들이 좋아하잖아. 한 말 확 밀어주면. 저랑 지금 한 배를 한 배를 타고 탈 싶은 때. 생각 없는 겁니까? 저는 한 배를 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아 그래요? 저는 4가 또 이길 것 같아요. 4가 4가 6하고 약간 좋았는데 저는 4 쪽으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 6 둘 다 좋았는데 4 4로 쪽으로 가겠다. 똑같이는 가고 싶지 않네요. 초반부터. 컴플리트 위너 어때요? 컴플런트 위너가 휴양 공백 이후 출전한 녀석입니다. 약간 끌리는 단점도 물론 있습니다만 요 정도 편성이라면 요 녀석은 들어올 수밖에 없는 마필입니다. 스피드가 워낙 좋아졌어요. 페로비치 기수 안장이라면 요 마필은 확실하게 입상한 자리는 차지할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6은 어떻습니까? 드림시티는 말 그대로 좀 발주가 느립니다. 발주가 느리고 늦바라는 악벽기도 있기 때문에 1000m 뭐 발주기 열리자마자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6번 드림시티는 은퇴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34조 마방의 비밀병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조교 패턴이 지난번과는 확실하게 달라진 게 전주 빨간 체킹을 달 때부터 강한 조교는 물론이고 대략 그 1400m 발주대, 그러니까 건너편에서 한 바퀴 왔다가 또 한 바퀴 왔다가 흔히 얘기해서 안 보여주는 조교를 하더라고요. 6번 드림시티는 좀 냄새가 나는 조교다. 그래서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서도수 한 장에 뭐 승부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근데 말씀 나왔으니까 한번 더 연결 지어보죠. 34조 신우철 주교사 6월 말에 은퇴죠? 네네, 네. 은퇴입니다. 그리고 올해 또 세 분인가 더 있어요. 조교사 다음 순위 받을 친구들이 꽤나 기다리겠네. 그 34조 신우철 조교사는 지금 뭐 이천승을 거둔 박태종 기수처럼 뭐랄까요, 조교사의 원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명예로운 은퇴라고 볼 수 있는데 39조 최희식 조교사 은퇴할 때 기억나요. 제가 인터뷰 달라 그랬더니 안안을 친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냐? 그때 아실 거예요, 진 의원. 39조 마방의 마필이 뭐 20두가 있었으면 네. 은퇴 한 달 전에 다 빼요. 네, 말이 없어. 말이 없구나. 그게 이제 39조가 이제 허재영이 받았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글이 넘어갈 때도 그렇게 많은 두수가 넘어간 건 아닌데, 그러니까 창피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은퇴 전에 그 안에 들어가던 출입처 친구들한테 모두 밥도 사고, K그룹도 축하도 해드리고 그런 자리도 마련했었는데, 이제 34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좀 많이 남아있는 편이에요. 그렇죠. 아직까지 좀 명맥이 남아있어요. 그 지금 남아있는 마필들을 보면 유명한 마주들이 좀 있어요. 라운건설, 시계건설, 권경자식, 선우패션, 되게 오래된 쪽인데 해서 전 너무나 오래된 기억이에요. 경마 초창기 12조에 지금 현재 12조는 서범석 조교사 아닙니까? 그 장인이 김서환 조교사라고 있었습니다. 요새는 말간에 그 안에 또 결혼과 혼맥이 있죠. 있죠. 더 심화되고 있어요. 근데 과거에는 그렇게 많진 않았거든요. 근데 서범석 조교사가 기수 출신이잖아요. 김창옥 지금 부산에 있는 조교사와 더불어 동기고 그랬는데 김소환 조교사라고 12조 맡을 때 사위였죠. 사위가 그 앞전에 장인 마방을 이어받은 건데 난리 났습니다 그때. 왜요? 은퇴 전에 은퇴 전에 때려 먹는다고. 우리는 어떤 경마 팬들이 그럼 욕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왜? 은퇴 선물이다. 뭐 그런 쪽으로 인식을 해요. 34조하고 연관 한번 지어보자고요. 그런 분위기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러기에는 지금 그 만들어져 있는 마필들이 많이는 없어요. 솔직히. 많이는 없다. 없어. 많이는 없어. 그게 이제 상위권 마필들은 오생명장이야 뭐 걸음 다 나왔고 라운스마트 하위군 이제 이미 강호 시대 강호 정도. 시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강호시대 정도. 그래서 한 2군 마필. 그래요. 드림시티가 그런 점에서 좀 주목이 되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이미 뭐 34조 누가 받을 것이냐가 내정이 돼 있기 때문에 글이 넘어갈 거냐 아니면 다른 집으로 또 가는 예를 들어 라운건설 같은 경우 14조로 그냥 가버리느냐 뭐 세계건설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런 게 다 있어서요. 여하간 34조 신우철 주교사 정년퇴직은 명예롭게 은퇴하시는 건 당연히 축하를 해드리는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금화방이 은퇴 전에 분위기가 묘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는 현장에서 바로바로 올라타셔야 될 것 같아요. 요 얘기를 한번 덤으로 드려봤고요. 6번, 4번 이외의 마필들 사실 뭐
특이점이 대단해서 여러분들께 밑줄 확 꺼드리면서 얘 놓고 쳐야 됩니다. 얘로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까지 내가 들을 마필은 솔직히 이 경주는 없습니다. 그래서 3경주는 이렇게 마무리 짓겠고 4경주로 갑니다. 저는 방송 모니터링을 전주도 했습니다만 이쪽에 어떤 승부 경주가 미리 공지된다는 걸 몰랐네. 네. 근데 어제 방송 제가 모니터링 해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저는 모르고 계시다가 팬들한테 소개한다는 느낌으로 했는데 나와 있어요 이미 이쪽에. 당신의 메인입니다. 네. 선정 한번 읽어주시고 왜 메인으로 잡았는지. 이번 경주는 뭐 메인으로 선정한 이유가 거품 인기마 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인기마 대표적으로 안쪽에 뭐 4번은 금화제우스, 6번은 썸만스터, 그리고 외곽에는 뭐 10번은 사커맘이나 11은 다이돌핀이 인기마인데 이 중에서 두 마리는 시원하게 잘라드릴 거고요. 조교로 시원하게 잘라드릴 거고 정말 조교 때 특이하게 조교를 하면서 야 요거는 너무 좋구나 왔구나라고 느낌을 제가 받았던 녀석을 놓고 메인 승부를 들어갈 겁니다. 배당은 어차피 요번 경주 대끼는 없습니다. 저 배당에 발 담그시면은 큰일 납니다. 배당으로 해서 한 30배에서 40배 내외의 중배당으로 붙어보는 메인 승부처를 준비했습니다. 워낙 그 뛰고 있거나 5군 정도는 쉽게 벗어날 마필들이 많아서 질문을 던지자면 너무 많아. 좀 압축해서 팬들한테 어떤 내용일까를 구체적으로 풀어드리려고 해도 야 이건 많은데 너무 네, 많은데. 너무 많아요. 너무 그림이 너무 커서 뭐 안쪽이냐 바깥쪽이냐 물어보는 것도 약간 뜬구름 잡는 것 같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그렇게 해볼 건데 이런 경주는 전개를 우리 초보 팬들은 못 그려요. 이게 저희는 좀 근접하게 그릴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한번 보드판으로 여러분들께 이런 경주는 전개까지 좀 그려드리면서 풀어드리면 도움되실 거예요. 선행은 어떤 마필이 나간다. 그거 알아요? 초보들은 선행이 어떤 마필 가는 거를 맞추셔도 굉장히 놀래요. 어이 그럼요. 뜨끔뜨끔하잖아. 맞아요. 그게 그냥 뭐랄까 원사이드한 선행이 있는 거는 말고 그거 몰라요. 그래서 예전에 그걸로 히트 친 분이 있습니다. 우리끼리 얘기할 수 있어. 이분이거든. 아 이분이 뭐 너무 오래되시고 유명하신 분인데 전개도 하나 그리시는 것만큼은 정말 타요 추종 불허했죠. 그 긍정적으로 표현을 해주는 것도 좋은데요. 저는 솔직히 그게 좀 저거였어요.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친하시잖아. 약간 이분은 그걸 주특기로 해서 했었죠. 근데 초보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의외였어요. 아니 이거를 왜 몰라?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알고 있지. 그런 거지. 그래요. 선행전개. 근데 뭘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도 그러려고 그랬는데 너무 말이 많고 구분을 짓자니 그래서 그런데 선행말을 한번 진 실장 이번 경주 한번 지목을 해봐. 어떤 놈이 선행 갈 것 같아요? 저는 그 안쪽에 있는 녀석 두 마리 중에 한 마리가 갈 것 같습니다. 1, 2번 중에. 네, 1, 2번 중에 한 마리 갈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윤현도 그 그림 그려놓은 거예요? 예, 저도 그 그림 그려놓고 그 그림을 꺾어가는. 아, 그 그림을. 어허, 그래요? 두 마리가 다 좋지 않았습니까, 조교가? 그 중에 제가 한 마리는 꺾을 겁니다. 예, 한 마리는 꺾습니다. 세 짝 꺾습니까? 다섯 짝 꺾습니까? 다섯 자 꺾습니다. 하정우 요즘에 기세가 당당한데. 우리 진 실장위원회 메인은 구경주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 네. 이 자리에 앉아서 막 해도 돼. 자리 바꾸자. 그 시원했을 거예요. 보는 분이 굉장히 시원했을 겁니다. 다섯 자를 꺾는다. 알겠습니다. 부산도 그렇고 토요일도 그렇고 유니언은 좀 더 초반 쪽에 메인을 걸고 네. 해당 있는 쪽에 승부를 더 주시네요. 정리하고요. 오경주 가보겠습니다. 1300의 국산 오그레 핸드캡 레이스 12마리 출전. 자, 이게 이제 오전장에 1, 2경주 같은 경우가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나 인기권에서 임기원, 문세영이 걔들이 무너지면 이제 배당이고요. 지켜주면 단배당으로 일단 흘러가면서 진도를 뽑는데 3경주가 혼전 양상, 4경주 같은 경우 능넉만 난타전, 5경주까지 그런 여파가 이루어집니다. 초반에 빨리 아주 흥미진진하게 돼버리는 건데 이번 판때기 자, 한번 우리가 좀 분석을 완벽히 끝내고 방송을 합니다만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보는 시각 이외의 인기도 요건 또 차별이 있어요. 그거 아시죠? 네네. 다 똑같이 보고 야 이번 대끼는 1, 2 아니야? 그런데 뭔 소리야? 3, 4지. 서로 간에 약간씩 인기도의 차이가 있거든. 실제 종합지라는 그걸 보면
하고 대략 구분은 가는데 이번 경주 대길 막고는 어디로 갈 것이냐 뭐 두 분께 여쭤볼게요. 대길이 어디로 갈까요? 저는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은 바닥 배당은 승급 마필들이 다 먹고 들어갈 공산 9번, 11번, 12번 요 조합에서 바닥 배당이 좀 더 흘러가는데 네. 9번과 11번이 좀 더 유리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요 판단인데 윤 의원은 어떻게 봅니까? 저도 뭐 세 마리가 박스로 팔리는데 그 중에서도 뭐 문세영의 바람을 무시할 수가 없죠. 9, 12로 깜빡이 말건 갈 것 같습니다. 12로 진 의원은 어떻게 저도 12구로 쌍은 12이 확실하게 팔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인기도면을 한번 분석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세 마리 중에 좀 더 믿을 마필이 있다고 본다면 진 의원은 어떤 마필이에요? 저는 12 에클러 휴머라는 녀석입니다. 문세영 기수 안장이 아니래도 이 녀석은 상당히 충분히 입상 가능한 전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 녀석입니다. 상위군 국산 5군 같은 군이었습니다. 대보명과라는 녀석이 있는데 그 녀석이 오히려 충분히 밀릴 정도로 이 녀석이 확실하게 져졌습니다. 이 녀석은 세영이가 안 타도 충분히 입상 우승 가능한 전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체가 요새는 500kg쯤 돼야 1억을 주고 사오는데 430kg대인데 이거를 1억을 주고 사왔어요. 뭐 장래성을 봤으니까 이렇게 사왔겠죠? 예,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기마 위주의 어떤 분석은 그렇다 치고 이 바깥의 마필 중에서 우리 진 의원이 추천하고 싶은 마필 어떤 마필입니까? 8번 급시우를 한번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 녀석은 휴양 공백이후 출전한 녀석입니다. 참 상당히 하정원 기수라고 제가 칭찬을 안 하고 싶으면 안 할 수가 없는데 최근 들어서 확실하게 적응을 한 듯한 느낌 들고 있습니다. 강단도 있고 이 녀석은 뭐 그다지 앞섬 전개도 필요 없습니다. 맨바닥 후미권에서도 올라올 수 있는 녀석입니다. 알겠습니다. 윤 의원한테 한번 지목을 해드리죠. 9, 11, 12 중에서 좀 더 유력한 마필은? 일단 9번 허니버터 니노입니다. 허니버터 니노가 3주 전부터 조결했는데 이게 지금 10주 만에 나오잖아요. 3주 전부터 착실하게 한 단계 한 단계씩 말을 만들어 놨고 그리고 신영철 기수가 2주간에 걸쳐서 직접 패턴 받아서 조기하는데 공백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뭐 큰 질병을 가지고 나온 것도 아니고 컨디션 자체가 너무 좋기 때문에 저는 9번 허니버터 니노가 이번에 입상권 한 자리는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영철 기수가 요 근래 많은 마필에 더욱더 기승을 못하고 있는데 나오면 소위 승률 100%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진출한 김현수 같다고 해야 되나? 출전 기회는 별로 없는데 나가면 굉장히 타율이 좋은 그런 케이스. 이유가 다 있죠. 9번 허니버터 니노. 사이드 얘기 한번 드리면 박태종 기수가 2,000승 거뒀잖아요. 네네. 네. 저 같으면 한번 떠나겠어. 한 달쯤 한번 가족여행을 떠난다든가 그럴 텐데 참 성실하신 분이에요. 그럼요. 정말 성실하신 것 같습니다. 전 기계에 가깝다고 봐, 이 양반은. 지난주에 그 보시면은 본장에 딱 들어가면은 진 실장 위원님하고 같이 들어갔는데 그 박태중 2,000승 기념으로 국밥을 주더라고요. 장터 저기 국밥. 공원 쪽에서. 그래서 쿠폰을 받아가지고 들어가면서 이제 국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국밥은 안 먹었는데 박태준 기수가 한쪽에 앉아가지고 사인을 하더라고, 팬 사인을. 사인을. 그러면서 어떤 그 할아버지 분께서 물어보시더라고. 박태준 기수 언제까지 기성하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박태준 기수가 아주 당당하게 뭐 체력 될 때까지 그냥 계속 타려고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때 느낌은 아 정말 성실하구나. 저 모습은 제가 본받아야겠다라고 느꼈습니다. 뭐 그분의 성실함에 대해서는 그 뭐랄까요, 너무나 많은 일화들이 있는데 제가 재미난 사연을 과거 하나 말씀드리면 신인 기수들 지금 사실 굉장히 고참이잖아요. 굉장한 고참인데 기수협회가 은근 그 자원봉사 활동을 많이 합니다. 자원봉사 활동 같은 경우는 낮에 하죠, 밤에 하자는 거 아니죠. 근데 박태종 기수는 저녁 9시 뉴스를 본 적이 없을 정도로 9시 이전에 잠을 청하잖아요. 그 소리도 들었습니다. 기계예요, 기계. 그래서 새벽 뭐 3시 4시 깨 있는 거 이게. 그런데 자원봉사 활동 가서요, 거기가 고아원이었을 거예요. 근데 청소를 대신 담당을 해주는 거죠, 기수들이. 근데 정말 막내 신인 기수들이나 기수 후보생들도 같이 갔는데 그 친구들은 뭐 그렇다 그래서 뭐 일을 안 한 건 아닌데 뭐랄까 좀 설렁설렁하는 맛도 있는 건데 문제는 가서 도착 즉시부터 시작해서 우리 박태종 기수는 걸레 들고 거기가 5층이었나 그랬는데 이 계단에 봉 있잖아요. 네. 페파이프 봉이 쫙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를 5층부터 닦아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한 번 안 쉬고 그것만 하더래요.
대단한 분이 기계. 아 진짜 이 양반. 사이드 얘기 조금만 더 드리면 가족여행 얘기를 드린 게 유니언은 알겠구나. 그 형수님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성을 제가 정확히 모르 은자 주자 쓰시는 형수님인데 결혼 당시에 이제 중매를 우리 지금 코리아레이스 내부 전문가 네네. 최 땡땡 네네네. 그분이 시켜줬거든. 예, 근데 알죠. 그게 중매가 개념이 박태종 기수고 그 형수면 둘이 뭐 소개팅 이게 아니라 박태종 기수가 병원 입원해 있었어. 근데 이 친구가 팬클럽 회원으로서 같이 데리고 왔고 같이 갔죠. 병문안을. 근데 그게 인연이 된 거죠. 그리고 이때 당시에 그 형수가 스포츠 관련 어떤 그런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위 기수하면 닦아놓고 해서 키가 작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어떤 선입견도 없었던 거죠. 스포츠맨으로 인정을 해줬던 거죠. 그래서 그게 인연이 됐었는데 글쎄요 그 지난주에 따님하고 같이 왔더라고요. 예, 저도 저도 와요. 상당히 보기 좋더라고 시상식장에서. 맞아요. 그 딸 챙기는 모습도 물론 딸보다는 딸이 아빠를 챙기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딸 가진 부모로서 약간 애틋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많이 컸죠 이제. 예, 많이 많이 컸죠. 컸더라고요. 근데 얼굴은 이게 체형은 엄마 체형이고 얼굴은 아빠 체형이더라고요. 엄마를 다 닮아. 야, 그럼 안 되는데? 약간 그뭐 이천수 거두고 해외여행 한번 갔다 오시고 이러면 좋은데 기계같이 성실한 분 그냥 게다가 또 그것도 있어요. 어제 뭐 그런 잠깐 얘기 드렸지만은 여자 기술 같은 경우에 자기가 2주 내내 빡시게 만들어놔서 이제 내가 타겠지 했는데 출마 투표 나서 웬걸 딱 다른 기술 이름 명단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힘 빠질 것 같아요. 박태종 기술도 마찬가지예요. 네, 맞습니다. 아무리 내가 자기가 당신이 연배가 되고 막 이래도 말 뺏길 때 말을 뺏기거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자기가 한 달 동안 뭐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쳐 자기 말 다 뺏깁니다. 그럼요. 지금 살벌해요. 네. 그 측면에서 그걸 못 하시는 거죠. 자, 사이드 얘기 한번 드렸고요. 9번, 11번, 12번 이외의 마필들 중에서 8번 급시우. 솔직히 저도 급시우를 굉장히 이번에 확 땡겨요. 타이밍상. 또 급시우가 요즘에 그 정치권이 예민하지 않습니까? 반 예민하죠. 총장이 그 대선에 대권- 나가는 네. 거야. 대선을 뭐 도전하신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급하게 하셔야 된다고 급시우 얘기를 하더라고 또. 그래서 꼭 요거 짧게 한번 할게요. 대선에 뭐 언론이 그러든 말든 우리 촉이야, 우리 촉. 우리 뭐 네. 정치색을 이게 표현하진 않겠는데 나갈 것 같습니까? 안 나갈 것 같습니까? 반기문 총장은 나올 것 같습니다. 유년. 제가 봤을 때는 뭐 안 나올 것 같은데 느낌이. 아, 정치를 하시는데 모르는 거예요. 어린 거예요. 나 5대 소위 땡땡당의 후보가 되느냐 마느냐가 있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아 이거는 뭐 제가 뭐랄까 발 빼는 건 아닌데 본인은 그 양반의 별명이 반반이에요. 네, 절대 한쪽으로 가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끝까지 재요. 끝까지 잴 거고. 그건 맞습니다. 솔직히 공무원 출신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뭐 언론에 나온 얘기니까 제가 지어낸 얘기 아니고요. 뭐 기름장어다. 어떤 식이든 빠져나가신다. 뭐 이런 거. 해서 끝까지 어떤 반반에 걸쳐 놓으실 건데 절대 잡을 수가 없으면 네, 미끄러워서. 문제는 이제 공직자 출신의 국무총리까지 지내신 분들이 대선판에 나간 적이 있느냐? 없어요. 막판에 그게 있어요. 그게 야성이라는 게 없으면은 그럼. 그 측면에서는 까치까치 뭐 판단을 못 내리겠는데 일단 발은 걸쳐 놓으실 것 같은데 급시우 얘기까지 했는데 박태종 기수 그리고 뭐 신영철 기수 또 반기문 총장 얘기까지 네. 우리 뭐 시사 경마 코너니까 요렇게 정리를 해야겠는데요. 여기서는 뭐 잡설이 좀 길었습니다. 다음 경주에서 좀 사사시 풀어드릴게요. 6경주로 가봅니다. 6경주 거리 1300에 국산 5군의 핸디캡 레이스 12마리 판입니다. 자, 요번 경주 거리가 요 근래 단거리 위주가 많아요. 네네. 마지막 경주도 뭐 1200이 편성되고 2000m 구경한 지가 좀 된다는 느낌도 있고 1300 거리를 굉장히 또 많이 쓰네요. 이번 경주는 문세영 기수 6번 후리바람 신맛이 내고 직전 경주에 문세영 기수가 가준 건데 원사이드한 인기로 등극할 것 같아요. 꼬리 찾기 게임이 아닌가 싶은데 오전에 1, 2경주 같은 경우에 두 분의 의견을 들었듯이 6번 후리바람에 대한 평가도 듣고 가겠습니다. 유니언 어떻게 보세요? 일단 44조가 요즘에 굉장히 배고픈 마방이기 때문에 문세영 카드를 올리면은 실수 없는 카드라 저는 6번 후리바람 상태는 지난번보다 더 좋아졌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우는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점을 굳이 찾자면 약간 채공 시간이 긴 게 단점이긴 합니다만 요 정도 편성에서는 충분히 능력을 끄집어낼 수 있는 마필 같습니다. 하루하루 거듭될수록 힘이 차가고 있기 때문에 하자는 없습니다. 채공 시간이라는 게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거죠? 약간 그 발바리처럼 빨리빨리 뛰는 게 아니라 그 주폭처럼 이렇게 듬승듬승하게 그런 식으로 뛴다는 널찍널찍하게. 뛰는 거죠. 근데 나는 이거 후리바람을 우리 진현이 조교 안 좋아도 추천할 줄 알았어. 그렇습니다. 마체중 545kg. 맞습니다. 코리안 파라오를 사랑하거든요, 제가. 근데 비싼 대왕이나. 경주마도 이 과체중을 좋아하지만 혹시 그 여성 취향? 아이고 저는 싫습니다. 그래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뚱뚱한 사람은 싫어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모욕일 수 있어요. 사과하세요. 사과하세요. 아 물론 제가 개인적인 취향이 있지만 제 취향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정하셔야지. 네, 그렇게. 그래도 우리 유부남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첫사랑도 와이프였고 지금 현재 와이프 말고는 여자로 보이는 게 없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셔야. 아, 실제로 첫사랑이 또 형수님이시죠. 네, 네. 저는 그 맞습니다. 6번 후리바람. 그냥 후려버리겠네 이번 경주. 자 그럼 뭐 두 분 다 의견 동일한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6번 후리바람 왔어요. 꼬리 찾기 게임인데 여기는 앞전 경주에 조금 잡설이 길었으니까 한번 지목을 해드려보죠. 유니언부터 네. 6개 붙일 1순위 마필이 뭐다? 한번 지목 화끈하게 해주십시오. 저는 5번 롤링스타입니다. 롤링스타가 지금 1월달부터 4월달 경주를 계속 보시면은 앞이 버티는 경주예요. 선두권에 버티는 경주다 보니까 종말에 말들이 올라오지를 못하고 좀 제자리 걸음을 했는데 이번에 조개 패턴을 살짝 바꿔놨고요. 거리까지 1300 적정으로 내려왔는데 6이 원사이드하게 선행을 나가면 어차피 직선주로는 뭉칩니다. 그러면 안쪽에서 5번 롤링스타의 막판 한발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배당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신우원이요? 막판 한 발은 외곽에 있는 12번 과속돌풍이라는 녀석입니다. 뭐 요 녀석은 그 직전 5경주에 맞선 동선아래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같은 소속팀 마필인데 그럼 물론 그 녀석은 선행형 마필이기 때문에 물론 차이가 많이 나긴 했습니다만 과속돌풍은 막판 추입력이 너무나 좋습니다. 순발력은 약간 미흡한 녀석이지만 추입 한 발은 요 녀석이 충분히 날라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여기 보다 보니까 그 어제 이제 기수면허 반납했다는 두 친구를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좀 조사해 보니까 기수면허 반납할 친구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많죠? 그죠? 너무 많아. 이분도 알싸알싸. 이분께서는 그 뭐 이제 이니셜 말씀드리면 K라는 그 이니셜인데 이분은 되게 웃긴 게 많은 사람들 다 아는데 병가를 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병가를 내려고 그러면 조교를 하다가 말에서 떨어지든지 뭐 그래야 되는데 말을 안 태워주니까 자해. 아 실제예요. 정말로요? 예, 농담이 아니고 실제. 예, KC? 예, 자해. 예, 그 병가. 예전에 내 부탁받고 장례식장 가서 예. 따뜻하게 대해줬잖아요. 그 그분한테 친구가. 저희가 그 음료수 하나 받아 그러게 놓고 왔지. 말이에요. 좋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 되게 사람이에요. 좋아. 좋은 사람이에요. 사람 좋아. 근데 이제 사람 좋지. 근데 선수로서는 솔직히 좀. 못 믿다. 은퇴해야 돼요. 닦아놓고 얘기해서 그 뭐 거기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양로원도 아니고. 근데 말을 나올 때 다시 못하는 게 지금 체중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말을 안 타니까. 오래전부터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유 그만할게요. 야, 답답하죠. 프로 선수들 아닙니까? 프로 선수들 거기 그 뭐 아마추어 프로 사회이냐고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중의 어떤 그 지지를 받고 이러려면 돈이 걸리는 스포츠니까 또 아유 그건 뭐 그래요. 하여튼 예상가들 많이 하십니다. 이쪽 세계도 만만치는 않은데 뭐 이쪽 도전하시든가요. 굳이 거기 생존력 없는 데서 굳이 버틸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욕 처먹으면서. 저는 이제 두 분이 이제 5번 롤링스타 10번 과속도풍 말씀해 주셨는데 안정감 있게 좀 가볼랍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주는 전 이렇게 보는 거죠.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 6번은 뭐 단식 1.2배 팔릴 공산인데 안쪽에 2번 샤인퀸이 바닥배당 가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이건 추천이라는 개념보다 저는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뭐 돌출형으로 마필이 나오지 않는 이상에는 사실 기수 변경 좀 들어가줬으면 하는 게 8번 실버 그레이키지예요. 요거 기수 변경 한번 제대로 들어가주면서 노릴 작정인데 2번 마 샤인퀸이 마체는 작아도 아싸란 맛이 있어서 선출비도 다 됩니다. 붙일 수 있는 능력이라서 이 놓고 친다는 걸 작전 지시 명령을 재밌어요. 뭐냐? 6은 못 이기거든. 2가. 그러니까 6만 잘 추격해서 2짝 따먹는 작전이 굉장히 손쉬운 작전이에요. 기술이.
그 측면에서 이번 경주는 소문은 좀 뭔가 날 것 같은데 먹을 게 없는 이번 샤인킨의 우세를 저는 점치면서 6경주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7경주 가볼까요? 자, 이거 한번 여쭤보고 와야 되는데 요게 무슨 의미죠? 두 마리 다 좋다는 거죠. 아, 그래요? 둘 중에 더 좋은 말이 이겁니까? 이겁니까? 그렇지, 앞에 있는 거죠. 되는 아무래도. 거다. 네. 선행가는 놈이 낫지. 우린 또. 7경주 갑니다. 거리 1200 혼합사고는 핸디캡 레이스. 자, 요거는 1200 요 근래는 뭐 발빠른 마필들이 잔뜩 포진해서 승부를 거는데 그 정도 빠따는 아니고요. 단독 선행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초보들이 전개를 좀 더 어려워하는 공산이 있어요. 근데 중급 정도만 돼도 전개 자체 초반은 그리거든요. 예, 고급 단계까지 가면 전개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 구간 요까지 하면 예측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7번 장산불패가 레이스를 끄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있을까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죠? 없을 7이 것 같습니다. 끄는 거 자체는 해내는 상황에 다른 마필들의 페이스 갖다 붙이고 어떤 승부를 펼치느냐 하는데 7이 끝까지 돌리느냐 안 돌리느냐를 여쭤보고 싶으나 추천 마필들 듣고 한번 또 연결을 지어보죠. 일단 유니언 어떤 마필로 추천해 주시죠? 저는 7번 장산불패의 뒤를 바로 막하고 들어가는 9번마 캐치타임입니다. 지난번까지 10번 뛰었는데 지난번에 온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직선주로 와가지고 또 잡히더라고요. 요번에 다시 한번 전력 재정비를 하면서 강도를 끌어올렸고 1200으로 거리를 내렸는데 지난번에 가서 깨진 그 여운을 요번에 좀 풀어낼 수 있을 것 같다. 9번마 캐치타임을 좀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 유니언은 그런 쾌감 없어요? 어떤 캐가? 10전 이상의 마필인데 아직까지 입상이 없는 거야. 음. 그런 말 딱 때려 먹었을 때 딱 맞아 떨어질 때. 과거 얘기인데 기억하실 거예요. 어조이 풀댄서라고 그 이주용 기수가 옛날 탔던 말인데 구조 마필. 그게 말이 한 70번인가 80번을 뛰어가지고 4번인가 3번밖에 못 왔는데 그 중에 한 번을 제가 맞췄던 기억이 납니다. 60전 이상으로 뛰어가지고 쾌감이 있더라고. 진짜 쾌감이 있어요. 그때 혹시 그 김혜성 기수가 조교사 가고 그 구조에 혼자 있을 때 이중. 그렇죠. 해랑강 독탕할 때. 오래 못 갔지 그러더니 또 이거 찾잖아. 그래 좀 억울하게 갔어 근데 그 사연을 알아. 억울하게 갔어. 억울은 무슨 억울해. 억울 가는 일단 이거 차면 그 억울하다고 볼 수 없어요. 할머 그건 인정합니다. 나는 역대적으로 가장까지는 아니고 서열 안에 드는 억울한 사람이 지금 조사받고 계신 김효섭 조교사 같은 경우에 기수 시절에 대법원까지 간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건 말 그대로 내가 김효섭이야. 근데 우리 진 실장이 친한 관리사야. 네. 관리사들이 연배가 좀 있잖아요. 형하고 뭐 하는데 야 오늘 술 하나 해. 그런데 보통 한국 남자들이 1차에서 안 끝나지 않습니까? 네. 2차에서 룸빵 갔네? 거기서 김효섭 기수가 꼭 낀 거예요. 술 먹으러 간 것 뿐인데 이미 관리사가 네. 메이드 시킨 짤이야. 시키죠. 이거 손님 하나 불러왔어요. 그렇죠. 김 사장 모시고 온 거야, 윤 사장을. 소개를 시켜준 거죠. 들어와 이렇게 해가지고 한잔하고. 그런데 이제 내가 이제 김효섭 그때 당시 기수면 술 기분 좋게 모시고 왔잖아. 그게 아니에요. 뭔가 이게 된 거야. 향응 내지 뭐에 걸려든 거지. 너무 억울한 거죠. 기수들은 그래서 기수 후보생 또 훈련을 받잖아요. 네네. 기수 후보생 2년 동안 지금 뭐 그게 더 길어진 삶이죠. 왜냐면 어디야 학습원 그런 데서 막 교관 따라다니면서 그 군바리처럼 배우는데 거기서 대인관계에 대한 것도 다 배워요. 뭘 조심해야 되는지를 다 배워요. 근데 실제 그 사회에 그러니까 그거죠. 군대 안에서 아무리 특수교육을 받으면 뭐해. 일단 싸제 나오면은 다르지. 치마 입은 여자만 지나가도 확 눈이 돌아가는 것처럼 달라져요. 신인 기수들 얘기 잠깐만 더 드리면 이주용 기수 얘기 나오다 했잖아요. 네네. 지금 없으니까 얘기도 될 거예요. 김경근 기수라고 생각나요? 기억나죠. 30조 정직 마당에 기억나죠. 살벌했습니다 그 친구. 몰아치기 하나. 그 옛날에 김경근이 별명이 김명국하고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포스트 김명국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타는 거 말고 음. 그 어디에 청계산 대구노수인가? 음. 거기 뭐 수시로 출몰해서 음. 장난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얘기를 왜 드리냐면 신인 때 말 타는 재미를 막 붙이는데 여기저기서 뭐 들어와 파리대가 들어와. 걸리거든. 그럼 뭐 신나거든 막 그냥 그런 게 있죠. 요거는 좀 덜한 것 같아. 신인 기수들이 많이 교육을 받아서 초반에 좀 자신을 컨트롤하면서 진도 뽑는 것 같아요. 아주 어린 친구들이
쇠고랑 차거나 이런 케이스는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자 지금 캐치타임 얘기하다 거기까지 얘기가 튀었네요. 진의원 얘기로 가겠습니다. 자 어떤 마필? 9번 캐치타임은 물론 저도 9번 캐치타임을 굉장히 좋게 봤는데 3번 아르고 좋은 날 배당 마필 한 마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뛴 게 보여준 게 하나도 없는 녀석입니다. 하지만 요 녀석은 뭔가 감추고 있는 듯한 느낌이 상당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오랜 공백 탓인지 느리고 큰 거리기는 합니다만 요 녀석은 틀림없이 이번 경기에 뛰어줄 수 있는 녀석입니다. 외산 1군 아르고 브레인이라는 놔주는데 물론 그다지 스포그럼은 아니었습니다만 힘이 어느 정도 차 있는 녀석입니다. 3번 아르고 좋은 날은 3복승으로 가져와 달라는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22조가 사실 배고플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월급쟁이시든 자영업을 하시든 뭐 그러시든 월급이 안 들어온 지가 1년이야. 그거 어떻게 돼요? 건물주 아닌 이상해. 조물주 위에 건물주. 잘 보이란 말입니다. 잘 건물주가 전 아닙니다. 당신이 일찍 얘기해줬으면 내가 말을 안 놨어. 계속 님씨 이랬을 텐데. 그러니까 적금 깨야 돼요. 적금 깨고 보험 깨고 이래서 버티는 거 아니겠어요. 1년 동안 월급이 안 들어온다. 22조 완명기 마방이 그런 케이스인데 복귀해서 바로 돈벌이가 확확 되면 좋은데 지금 사실 그렇게 순조롭게 풀리고 있진 않죠. 네 맞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31주 만에 공백이 있는데 뭐랄까요. 아까 우리 1층에서 하나야구 얘기했잖아요. 네네네. 내일이 없으니까 그냥 막 갖다 쓰는 거야. 막 그냥 수수진을 22조 같은 경우 그렇게 가버리면 경주마들 빨리 땡겨 써버리면 길게 못 봐요. 예, 말빵꾸나지 다음 달 볼 것도 미리 이번 달에 땡겼으면 이 집도 예전에는 그래도 탄탄한 마방이었기 때문에 골고루 승부 패턴 가져가면서 아낄 거 아끼고 큰 경주 노림수 두는 마빈 길게 만들어가고 이럴 수 있었는데 자 아르고 좋은 날 그런 측면에서는 요주의 마필인 건 분명합니다. 네, 공백이 맞습니다. 아무리 길어도 자 7번 단독 선행 이제 여쭤봐도 될 것 같아요. 1200을 어디까지 돌릴 것이냐. 저는 부중이 3kg나 올라갔어요. 근데 그 측면에서 저는 야실야실하다는 판단이에요. 2착 혹은 3착 네네. 요런 상황으로 보는데 두 분의 의견 유니언 어떻게 봐요? 저도 동의합니다. 지난번 경주는 솔직히 기승을 했었던 이원정 기수도 자신 있게 말머리했던 건 아니에요. 좀 전개가 잘 풀렸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는 잘하면 2차, 못하면은 그 아래 건 손이 보고 있습니다. 진유언은요? 저는 2차까지는 무난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부중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500kg 넘는 녀석들은 부중을 그다지 크게 느끼지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7번 장사물패는 무난하게 저는 차지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제가 보니까 깜빡깜빡 잊고 있었는데 저도 추천 마필들을 말씀드리면서 진도를 뽑았어야 되는데 일단 뭐 내측입니다. 1번 마 파워비스라는 마필을 추천드릴게요. 원게이트 바퀴를 좀 기원했고요. 얘 같은 경우가 전형적인 구조와 49조의 패턴인 거예요. 서두르진 않습니다. 그쪽 피가 섞인 건 아닌데 만만 뒤에 피가 섞이셨는지. 근데 중국 사람들 어떻습니까? 성격 급하지 않나요? 성격이 상당히 급합니다. 그런데 참을 땐 되게 참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확실하게 참습니다. 특히 이제 도박할 때? 도박할 때는 정말 참을성이 그 사람들은 많습니다. 아, 그래요? 그럴 때는 중국 사람들이 잘하는 게 뭐냐면 약간 내가 지고 있더라도 일어날 수 있는 사람. 이게 똑같습니다. 이길 때는 쉽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건 한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하지만 지고 있을 때 일어날 줄 아는 사람이 정말 도박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약간 그건 뭐 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도박을 못하고 못하죠. 네, 많이 중국 못합니다. 사람들이 잘하는 편이다 하는데 만만디 좀 대륙의 기질이라 그래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좀 그런 게 있는데 구조 49조가 그런 패턴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자 1번 파워비술 오전 동안 뭐 꿈틀꿈틀 하는데 결정력을 못 보여주니까 일찌감치 포기하는 분들 뺐던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 집 마피들의 어떤 특성입니다. 원게이트 물었을 때 붙이고 한 발 쓸 수 있는 패턴이다. 7번이 끄는데 그 다음 바다에 붙일 마필도 두어 보이긴 합니다만 레이스가 그렇게 빠르게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1번 게이트에서 한 5번에 붙여주면 1번 파워비술 첫입상 기대해볼 타이밍이다. 7경주 이렇게 지목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8경주 가보겠습니다. 1300에 국내 3마 4구나 핸디캡 레이스입니다. 자 이번 경주 10마리 마필 출전에 능력이 딱 부딪히는 게임이 아닌가 싶어요. 외곽에 2마리 안쪽까지구나.
479, 3파전 구도에 따라붙는 애들이 이제 3번, 10번 이런 유형들이 있는 편성인데 전도경 기수 연투마필이 언제적 얘기인가 싶습니다. 요 근래 요것하고 또 한 마리가 있는데 연투마필이 좀 있어요. 8경주 요번 경주는 진의원이 7번 대법에는 좀 잘 알잖아요. 네, 맞습니다. 전도경 기수가 대부분 다 끝방 신청하는 마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요 녀석은 아닌데 측정 경주보다 부승도 상당히 내려왔고 뭐 속구보 때 파워가 장난이 아닙니다. 요정 마필은 전도경 기수가 살다시피 하고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전도경 기수는 거의 필승 카드라고 보고 있는 대법에는 뺄 수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어감이라는 게 있는데 전도경 기수와 양의진 라인. 야, 이게 좀 아름답다. 돈도 가죠. 네, 아름다워요. 운동이에요. 느낌에 딱 아름다워요. 자, 뭐 인기권에 있는 마필들 분석을 먼저 들어가는 게 맞다고 보여줘요. 유니언은 어떻게 뭐 다른 마필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7번 대법에도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저는 4번 프라임 골드가 이게 말이 조교를 할 때 보면은 속된 말로 골격이라든지 이런 게 아예 그냥 뒤집어질 정도로 너무 좋아지는 놈들이 있어요. 그게 안쪽에 4번 프라임 골드인데 3월 27일에 놓고 때렸고 4월 30일에 놓고 때리고 요번 조교 때 제가 딱 말을 보니까 야 요거는 앞으로 한 20까지는 그냥 쉬지 않고 달리겠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너무나도 상태가 올라오고 좋아져 있는 4번 프라임 골드를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기존에 국내산마 4군에 그렇게 뭐 고참급이지만 위력을 발휘한 마필들이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승급 마필들이 먹고 들어갈 판으로 저도 보여주거든요. 4번, 7번에 9번 검령까지. 9번 검령이 2월 달에 1200에서는 대보배에게 뭐 한 8만씩을 밟혔던 전력이 있어요. 네, 이제는 전력 상승이 확실히 돼서 맞승부가 충분히 되리라 보여주는데 7위 9 이길 것 같아요? 진의원 보시기에. 7위 9, 9도 워낙 저도 좋아 보여서 저는 오히려 7구 게임이 아닐지 않을까. 맞승부가 들어갈 것 네, 같다. 맞습니다. 그래요. 4, 7, 9 박스권 배당이 형성되겠죠? 네, 그렇죠. 10번 볼트사인은 이런 유형이 있어요. 거리를 내린 건 장점일지 몰라도 19전에 대가리 한 번에 2착 6번이거든. 이 6번이 능력으로 가져왔느냐. 어부지리가 분명히 한두 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비는 걸음이 다 나왔다는 얘기죠. 3번 너는에이스 같은 경우 기복이 굉장히 심한데 이건 패턴 조사를 제가 좀 해봤는데요. 거리를 낮은 거리에서 완전 박살 난 거야. 이런 유형이 거리를 올려서 복수전에 들어가는 케이스는 곧장은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번 경주 이상의 경주력을 이번에 너무 기대하는 건 무리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자, 4, 7, 9. 뭐 막권까지 완전히 아도를 줘서 말씀드리면 좋겠으나 각자의 의견이 다르니까 그건 의미가 없어요. 우리 유니언이 4, 7 봅니다 하고 제가 7, 9 봅니다 하고 우리 진의원이 7, 9 봅니다 이러면 여러분들 힘을 어디에 실으시겠어요? 각자 의견에서 도움되시는 만큼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경주 9경주로 가봅니다. 뭐 오전에 몇 경주입니까? 4경주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그 자막 처리 안 되는 줄 알고 자막 나오고 있습니다. 진현의 메인 승부인데 왜 이번 편성이 메인급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자, 이번 경주 때 확실하게 만들고 나오는 녀석이 있습니다. 아까는 악벽이 그 전에 있었습니다만 완벽하게 순치가 됐고 이번 경주는 대가리까지 가능한 녀석이기 때문에 뭐 그 녀석을 갖고 딱 두 방 안에서까지 정확하게 환수까지도 이끌어내고 보겠습니다. 금요경마다 잡았던 메인 승부처보다는 굉장히 쉽게 걸린 조판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번 경주 우열이 좀 있기 때문에 인기권의 마필 중에서 걷어낼 것만 걷어내면 막권이 심플하게 나와줄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뭐 아까 당한 게 있는데 몇 글자예요? 몇 글자는 아니고 그러니까 안쪽 게이트에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쪽 게이트? 안쪽 게이트. 뭔지 알 것 같습니다. 뭔지 알 것 같습니까? 네. 그렇게 끝이에요? 네. 뭐 여기 뭔지 아니까 뭐. 일요일을 기대하시면서. 그리고 하나 부탁드릴 건 네네. 방송 중이라도 우리 지금 커피숍에서 대화하는 게 아니라 네. 조금 더 볼륨을 높여줘야 돼요. 알겠습니다. 내 모니터 내보니까 혼자 읍조리더라고. 그러니까 화났다고 느끼지 않을 테니까 네네. 큰 소리 팍 쳐도 돼요. 알겠습니다. 저또 네. 목소리는 또 핫통을 삶아먹어가지고. 진이원 목소리는 그대로 실려요. 근데 당신 목소리가 잠기기 때문에 힘이 있구나. 내가. 좀 전처럼 그러니까는. 그렇습니까? 이러면은 알겠어요. 참고하겠습니다. 더 세게 하라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그러면 물어보세요. 안쪽이라고 했잖아. 가이스타 뜹니까? 아이유입니까? 물어봐. 몇 번이요? 몇 번입니까?
저 가이 스타트는 아닙니다. 아, 가이 스타트는 가이 아니다. 스타트는 제 마번에 없어요. 자, 여기까지, 답은 나왔네. 여기까지. 답은 나왔어. 여기까지 우리 진 실장 위원의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다음 경주 가죠. 10경주 뭐 자막 처리되고 있죠. 정상의 탑10 메인 승부처입니다. 시간 여유가 뭐 저희가 그 다급한 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카메라 감독님이나 편집해 주시는 분들이 대기 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하고 싶은 얘기를 마음껏 떠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두 분께 한 마리씩 추천을 들었는데 오늘은 그거 없이 제가 마무리 짓죠. 1700 레이스 좀 기다렸고요. 1700 쓸 줄 알고 있었거든요. 혼합 3분의 레이스 상승세 마필과 그리고 7번 천행이라든가 8번 듀스 인두급처럼 기복을 약간 보이고 있는 마필들이 섞여 있는 혼재되어 있는 양상인데 소위 이제 정보 승부와 더불어 전개 승부까지 같이 곁들여지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쉽게 이번 경주를 풀어낼 수 있었어요. 예, 뭐 제끼는 대로 받아들여 주시고요. 잡으면 잡은 대로 놓고 치시면 될 판이다. 10경주 정상의 메인 A급 승부로서 꼭 현장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건 잡아 드리겠습니다. 10경주 마무리 짓고 막판 갈까요? 11경주? 네. 1400의 1급의 핸디캡 레이스입니다. 자, 1급 마필인데 글쎄요. 1급의 어떤 레대로 되는 애는 그렇게 안 보여요. 강자들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그러게요. 네. 그냥 하는 얘기예요. 3번 다이샨 같은 경우에 1200, 1400에서 원단 추입으로 올라오는 맛이 있어가지고 58.5를 달아도 이번에도 조교 좋은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또 한 번 기대치를 가질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죠? 연투도 가능하고 사이즈가. 일단 두 분의 추천 마필 듣고 전개까지 한번 같이 한번 또 그려보고 이러죠. 진유는 어떤 마필 추천해 주실래요? 저는 아까 방금 말씀해 주셨던 다이산으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랑 체형이 비슷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정감에 가는 기수입니다. 뭐 저팔계 기수라고도 말을 하는데 요 기수 제가 지금 계속 요 다이산을 갖고 상당히 승부를 많이 했었습니다. 뭐 직전 경주도 정확하게 맞춰드렸습니다만 다이산은 이번에도 확실하게 좋습니다. 한번 마필이 조시가 나면 3번, 4번 정도는 충분히 갈 수가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이 녀석은 다음 경주도 보셔야 될 녀석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윤희원은요? 저는 6번 골드 올릭입니다. 마주협회 장배와 헤럴드 경제배 두 번을 나가면서 대상 경주에선 좀 쓴맛을 봤는데 이게 전형적인 좀 중장거리 출마예요. 뭐 2000m 이상 혹은 뭐 1900 이런 데선 추입이 오히려 안 먹히고 거리가 늘어 있다고 해서 추입이 먹히는 게 아니죠. 오히려 1400 이런 경주에 정말 바로 쓸 수 있는 카드인데 51kg 불암 중량 떨어졌고 또 문정균 기수하고도 과거의 호흡을 상당히 좀 많이 맞춰봤고요. 좋은 쪽으로 6번 골드 올릭의 막판 한발 저는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개 한번 그려볼까요? 선행 승부를 먼저 치고 나는 마필 뭐냐? 저는 1번만 베스트 가이 쪽에 무게중심이 있는데 유니언 어디로 보입니까? 저도 1번 베스트 가이가 게이트 조건이 좋기 때문에 선행 나설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진유언 어떻게 보세요? 저도 베스트 가이 쪽으로 선행을 할 것 같습니다. 얘가 이제 과거 댕발까지는 못 나오는데 칼칼한 맛이 있어서 댕 나가서 못 버틴 경험이 있어서 요걸로 좀 따라가려는 것도 있지만 이번 편성은 없어요. 단독 선행을 그렇게 뭐 내가 나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유형의 마필이 없기 때문에 원게이트 물었을 때 치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 저도 추천만 한도를 일단 먼저 까드리면 인기가 더 상승할 것 같은데 2번 막 그레이드 캡틴이 되겠습니다. 톡 까놓고 얘기해서 지금 과천의 넘버원은 누구냐? 문세영보다 페로비치라고 좀 보여줘요. 경주 풀어가는 그 내용이나 경주를 보는 잃는 눈, 물 흐르듯 한다는 느낌까지 받고 있거든요. 지금은 또 저희하고 동종 업계에 일하고 주고 계십니다. 제가 제일 존경에 맞이했던 기수였죠. 이성일 옹. 네. 이분이 레이스 프로 갈 때 정말 그 맛을 줬거든. 무리해서 푼다는 경우가 한 번은 못 봤어요. 하다못해 400대 초반에 김호아라는 17조 마필 탈 때 GCR 말하거든요. 근데 그 양반이 키가 크시잖아요. 이성일 기수가. 그러니까 딱 두드러져요. 지금 고인대 임대규 기수가 어센던트 타면 뭐 좀 농담 삼아 얘기하자 뭐가 붙어있다 이런 표현 쓰는데 400대 초반의 경주마에 이성일 기수가 타니까 제주경마 같은 느낌? 그렇지. 조랑말의 기수 같은 거. 김호아가 비 오는 날에 미쳐가지고 말이 기억나지.
근데 이성일 기수는 억지로 말을 몰아준다는 느낌이 없거든요. 김호아 비주로의 저도 기억이 나는데 외곽에서 추입타고 오는데 한 게 없어요. 탄력을 붙이는 것까지만 딱 해주는 거야. 그러면 말이 알아서 쫙 뻗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최고의 테크니션이라. 안쪽 다 보면서 우리 이성으로는 안쪽 다 보면서 하나하나 때려잡고 가는 거야. 말이 쭉쭉쭉쭉 가주면서. 자, 페로비치의 그 기술술 2번 막 그레이트 캡틴의 직전 레이스 제가 못 맞췄습니다. 강의 그레이트 캡틴 레이스에서 저는 좀 얼척없는 맞고 추천드려가지고 이경수가 창피했었는데 그러면서 이번 그레이트 캡틴의 진짜 능력을 한 번 더 봤거든요. 이번에도 통일한 전개로 승부가 들어갈 마필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다른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2번, 3번, 6번 각각의 추천 마필들이 있는데 바닥 배당은 어디로 갈 것이냐. 이번 경주도 바닥 배당은 높게 형성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는 2번 그레이트 캡틴의 3번 다이샨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유니언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2, 3 아니면 2 열하나가 깜빡이 막간 갈 것 같은데. 네, 저는 3년 하나 갈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3열하나? 네. 11하나는 1400의 강점은 있는데 승급전이라 항상 오고 좀 그 언덕바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전개가 3은 또 이번에도 원단 주입이라 네. 11하 썬버스터 같으면 자유마필이라 붙여도 되고 뭐 그러니까 자 그러면 초반 전개에선 1이 끌지만 붙여가는 2번이나 추입이라도 뭐 다이샹 같으면 자꾸 힘 확인이 돼가지고 참 이 양반 마방 비면은 서열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아직은 좀 기다려야 되나? 이번 주에 필기에서 떨어졌어. 떨어졌어요? 네, 떨어졌어요. 필기에서 떨어져가지고 아직 안 됩니다. 그 참 오래 준비하셨는데 그러니까요. 내가 마음이 지금 10년 아파요. 정도 준비했어 10년. 마음이 아파. 네, 필기를 합격을 못 한다고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나이가 좀 있기 때문에 네. 머리가 솔직히 좀 그 있잖아요. 녹이 슬었다고 해야 그런 게 되나? 있긴 있죠. 공분머리는 이제는 네. 20대 팔팔한 그 머리가 되겠어요. 그렇군요. 요런 전개 막권까지는 저희가 뭐 확실하게 정리는 못 내려드리겠는데 제가 볼 때 제가 한번 지정을 하겠습니다. 특이점이 있는 마필인데 요번에 어떻게 볼 것이냐입니다. 9번 천마 요거 어떻게 볼 것이냐인데 조교 내용은 어떻습니까? 9번 천마 물론 강한 훈련을 실시하면서도 공을 확실하게 들였습니다. 걸음의 변화도 오는데 요 네마필 정도로 이길 수까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은 아니다. 네, 아직은 아닙니다. 꼬치기록 한 말이라 제가 기대치를 갖고 여쭤본 건 아니고 띄워줄 말이라서 우리 윤희원께 임란의 4번 동반자의 기적 한번 여쭤볼게요. 이 말은 보면 참 신기합니다. 추임마라고 하기도 그렇고 선행마라고 하기도 그렇고 3월 26일에는 선행을 나가서 한 바퀴를 돌렸어요. 근데 지난번에는 편성이 아무래도 강하다 보니까 쫓아가다가 끝나버리고 말았는데 솔직히 동반자의 기적 같은 말은 조교가 중요한 말이 아니라 전개와 편성이 중요합니다. 요번에 임란기수 제가 봤을 때는 뭐 앞이 그렇게 빠르지 않다 보니까 앞에 붙을 것 같은데 요번에 최대 복병이죠. 요번에 최대 복병. 그러니까 임란이 말을 모르고 탈 소지가 있어요. 말이 좀 악덕기도 있고 꼬잡기도 있는데 말 그대로 그 3월 26일에처럼 김초로 탔을 때처럼 단독 선행도 노릴 수도 있지. 선행 좋아라 하는 거 그렇죠.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는. 그러니까요. 자, 요렇게 정리를 내리면 되겠네요. 마지막 경주 좀 많이 풀어드리려고 애를 썼고요. 토요경마 그냥 하는 얘기인데 딱 1시간 맞춘 것 같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이제 몸에 익네 저 시간대가. 알차게 보는 것 같아요. 안차게 보낸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뭐 방송 중에 하고 싶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포맷을 익숙해져야 다른 걸 집어넣고 저희가 잡서를 줄이거나 뭐 압축을 하면서 진도를 뽑을 거거든요. 11경주 1401급의 핸디캡 경주를 이렇게 정리를 내리면서 오늘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월말 경주 치고는 많이 어렵진 않은 그런 날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돈질하기 좋으시고요. 뽑아 먹기도 괜찮은 날이니까 정상, 진실장, 윤택, 감과 촉 믿으시고 한번 잘 따라 붙어 주시면은 좋은 그 성과 가지실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 내리고 전 또 일요일자 분석하고 일요일자를 여러분들께 더 샅샅이 풀어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러 떠나겠습니다. 행운 가득하십시오. 이 말 뛰는 거 한번 보십시오. 이거 27.4배 나옵니다. 이 한 근육에 운명을 거십시오. 아 여기에서는 내 먼저.